(1940년) 후반 러시아 연구자들은 실험용 가스 기반 자극제를 사용하여 5명의 사람을 15일 동안 깨어있게 하는 실험을 실행했다. 실험은 산소 섭취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밀폐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가스의 농도가 높을 시 독성을 띠기 때문에 가스 때문에 죽지 않도록 산소 섭취량을 면밀하게 측정하였다. 당시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와 5인치 두께의 작은 창문으로만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밀실은 체커 침대, 세면대 화장실, 그리고 전화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건조식품 등이 갖춰져 있었다. 실험 대상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 정치범들이었다. 처음 5일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실험자들은 15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풀려날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와 활동은 전부 모니터링 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5일째가 지나면서 더욱 어두워졌다. 5일 후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르게 만든 환경과 사건들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심각한 편집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멈추고 돌아가면서 마이크와 창문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동지를 밀고 하면 연구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 우리는 이것이 가스 자체의 영향이라고 의심했다. 9일 후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S1은 방 안을 가로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러댔다. 3시간 후에는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한 것으로 보이나 가끔씩 킥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연구원들은 그의 성대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찢어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행동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다른 실험자들은 이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다른 실험 대상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는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던 2명의 실험 대상자들은 책을 찢어 한 장 한 장 자신의 배설물을 바르고 유리창에 차분히 붙였다. 하지만 비명 소리는 금세 멈췄다.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3일이 더 지났다. 우리는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시간 마이크를 확인했다. 내부에 5명이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 안의 산소 소비량을 보면 5명 모두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격렬한 운동을 할 때 5명이 소비하는 수준의 산소량이다. 14일째 아침,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수감자들의 반응을 끌어낼 행동을 했다. 방 내부로 방송을 해서 수감자들에게 아무런 반응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랬다. 5분 뒤 우리는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방을 열 것이다. 문에서 물러나 바닥에 눕지 않으면 즉시 발포하겠다. 하지만 규정을 잘만 따라준다면 여러분 중 1명을 즉시 석방시켜주겠다. 그러나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놀랍게도 차분한 목소리에 한 문장이 돌아왔다. 우리는 더 이상 석방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후 연구자들과 연구자금을 지원하던 군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인터폰으로도 더 이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없어 결국 15일 자정에 방을 열기로 결정했다. 방 안에 각성가스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채워지자 즉시 마이크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3명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애원하는 듯 가스를 다시 켜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실험 대상을 회수하기 위해 침투하였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군인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목격했는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5명의 실험 대상자 중 4명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을 보면 그들 중 누구라도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5일차 이후에 식량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실험실 중앙에 있는 배수구에는 S1에 뜯겨진 살점들로 막혀 있었고 바닥에는 4인치 깊이의 액체가 고여 있었다. 4명의 살아남은 실험 대상 모두 근육과 피부가 상당 부분 벗겨져 나가 있었다. 살이 떨어져 나가 손가락 끝에 뼈가 노출된 것은 연구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치아에 의한 상처가 아닌 손에 의한 상처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처의 위치와 각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의 실험 대상 모두 갈비뼈 아래 복부 장기가 제거되어 있었다. 심장, 폐, 횡격막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갈비뼈 사이로 폐가 보일 정도였다. 모든 혈관과 장기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실험자들은 내장 없는 채로 주변 바닥에 누워 있었다. 4사람 모두의 소화기관이 작동하여 음식을 소화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들이 소화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살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뜯어낸 살점을 그동안 먹고 있었던 것이다. 군인들은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고 군인의 대다수가 실험 대상을 회수하러 실험실 내부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며 방에 남겨달라고 애원했고 잠들지 않도록 가스를 다시 켜달라고 요구하기를 반복했다. 실험 대상자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러시아 군인 중 1명은 목이 찢어져 사망했고 다른 1명은 고환이 찢어지고 다리에 동맥이 물어 뜯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저항하던 도중 에스퍼의 비장이 파열되어 엄청난 양의 출혈을 일으켰다. 이에 군의관들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에스퍼는 인체 투여량이 10배에 달하는 모르핀 유도체 주사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좀비처럼 싸워 결국 한 군의관의 갈비뼈와 팔을 부러뜨렸다. 에스퍼는 심장이 멈춘 후에도 3분 동안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살아남은 S2와 S3 그리고 S5는 단단히 결박되어 의료시설로 옮겨졌고 그중 성대가 운전했던 S2와 S5는 깨어 있어야 한다며 가스를 틀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3명 중 가장 큰 부상을 입은 S3는 해당 시설에 있는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는 도중 S3에게 투여된 진정제에 면역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S3는 본인의 손목을 누르고 있는 100kg 정도의 군인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목에 있는 4인치 너비의 가죽끈을 거의 찢을 뻔했다. 그를 마취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마취제가 필요했고 성공적으로 마취되자 S3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감기며 심장도 같이 멈췄다. 수술대에서 사망한 S3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그의 혈액의 산소 농도가 정상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은 심하게 찢겨져 있었고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뼈가 9군데나 부러졌다. 골절의 대부분은 그의 근육이 가한 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수술 대상은 S2였다. 의료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성대가 파열되어 가스를 틀어달라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말은 할 수 없었고 그의 옆으로 마취 가스통이 옮겨지자 거부의 표시로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누군가 망설이면서 그에게 마취 없이 수술을 하겠냐고 제안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6시간의 수술 동안 그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수술 집도인은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겁에 질린 채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사 한 명은 실험 대상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미소 짓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진술했다. 수술이 끝나자 그 실험 대상은 군의관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쌕쌕거리며 뭔가 말하려고 했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군의관은 환자에게 펜과 노트를 건네 메시지를 적게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나머지 한 명의 생존자도 동일한 수술을 받았다. 역시 마취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수술을 하는 동안 마취제를 투여해야 했다. 계속 웃어대는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취제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떨어져 S5는 금세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가스를 틀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수술을 참관하던 연구원들은 S5에게 왜 자해를 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단 하나의 답만이 돌아왔다. 난 깨어 있어야만 해. 군의 후환자들은 실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연구원들에게 분노하자 연구원들은 남은 2명의 실험 대상을 안락사하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군의 지휘관은 가스를 다시 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 싶어 했다. S2와 S5를 다시 실험실로 들여보내기 전 그에게 EEG 측정기를 착용시켰고 장시간의 감금을 위해 구속구가 채워졌다. 매우 놀랍게도 가스를 다시 틀어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저항을 멈추었다. 연구원들은 놀라움 속에서 그의 뇌파를 관찰하고 있었다. 신호는 대부분 정상이었지만 가끔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직선을 그렸다. 마치 그는 반복적으로 내사 상태에 빠졌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연구원들은 뇌파 측정기가 그리는 종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한 명의 간호사는 S2의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그의 눈이 감기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뇌파는 즉시 깊은 수면 상태로 바뀌었고 심장이 정지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일직선을 그렸다.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S5는 당장 실험실로 들어보내달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뇌파 역시 방금 잠들어서 사망한 S2의 뇌파와 같이 간헐적으로 멈추었다. 군의 지휘관은 실험 대상과 3명의 연구원들이 안에 있는 상태로 실험실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그 말을 들은 연구원 중 한 명이 즉시 총을 꺼내 지휘관의 눈 사이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연구원은 침대에 결박되어 있던 마지막 실험 대상자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은 즉시 자리를 피했다. 절대 이것들과 같이 갇힐 수 없어. 절대로. 그는 테이블에 묶여있는 남자에게 소리쳤다. 너 도대체 뭐야? 알아야겠어. 이에 실험 대상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연구원은 잠시 멈추었다가 S5의 심장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우리는 너야. 너희 내면 깊은 곳에 숨죽여 있는 광기지. 너의 깊은 동물적 본능 속에서 매 순간순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것. 너희가 매일 밤 침대 속에서 감추려고 하는 추악한 본연의 모습. 웃음소리를 끝으로 연구원은 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EEG 측정기가 일직선을 그렸고 S5는 미약하게 읊조렸다. 이제 자유다.